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 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를 봤는데 그 인부인 편성이 좀 몇 건이 있어요. 검사실, 기관제 근로자, 그다음에 영상의학실, 진료의사, 예방접종 진료의사, 보건소 구내식당, 기관제 근로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인부인.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전 해에도 이런데 이제 수요가 있었는데 채용이 다 안 된 곳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다 채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진 의사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난항이 좀 예상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진료의사 같은 경우는 6개월 한시 운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올 7월 그 자로 네. 계시던 선생님이 사직을 하셔서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했는데 한 분도 지금 공모를 문서를 내지 않으셔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을 좀 더 두고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편성을 하고 언제든지 수시로 공모해서 오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사분들도 그렇고 간호직 분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 임금 체계에 있어서 좀 민감하고 좀 격차가 좀 많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좀 그게 아마 제일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보건소 이제 타 시도나 타 자치구 보건소도 이제 같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특히나 좀 더 심한 상황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그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제 대전시에 있는 5개구 보건소에 혹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임금은 좀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좀 책정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모 자체가 이제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 체계에 의해서 너무 낮은 그 임금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유성구에서 전임 임기제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한번 두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할 가능한 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자료 2페이지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관련해서
이 보건소 이용률이 이제 지난해나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한 12.8%, 한 13%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과, 결핵, 그다음에 병리 검사, 또 물리치료실 이용률이 좀 증가한 반면에 예방 접종은 이제 뭐 일단 사업 종료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할 것 같다고 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약간 감액 편성을 하셨다가 추경 때 또 지급 편성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건지 전년 대비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은. 네, 전년에는 그 코로나 이전의 것으로 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과다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조금 그거를 좀 감안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조금씩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급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한 10월 달 말까지로 이제 평균을 좀 내어서 12월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법이 좀 바뀐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결과서 자체 이제 그 보건증이 예전에는 이제 그 장티푸스만 있었는데 요번에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라는 검사 항목이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가 그 자체가 또 검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 요인이 좀 병리 검사 실적이 있었고 또 새롭게 요번에 그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그 뭐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검진 사업들을 조금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검사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했지만 요번 올해 내년 25년도에 한번 잘 운영해보고 그 부분들에서 잘 맞추어서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그 예방 접종 수요 관련해서는 지난해 편성한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크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방 접종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 접종은 일단은 국가 예방 접종은 이제 민간에 거의 대부분 위탁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거는 저희들이 뭐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전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보건소 내에서 이제 유료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안이 떠오르는 그런 접종들을 저희가 지역 또 감염병 그 관리 감시 체계를 좀 잘 가동을 해서 그런 현안들이 떠오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예방 접종은 감염병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질병청에서 이제 전반적인 국가적인 감염병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 그런 감염병 관리라든가 감시 체계들을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그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증가 사유가 그 검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시약 및 기자재 소요 증가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보관 중이었던 시약 사용으로 해서 이제 그 집행이 전혀 안 됐었고, 네. 2023년도 지난해 이제 3차 추경에 3천만 원의 징액을 또 하셨어요. 그때도 이 시약
구입 비용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시약들은 그럼 전량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시약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조금 중단이 되었던 업무는 저희가 22년도 아마 말에 23년도에 반납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놓았던 거는 계속적으로 재고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4년도에 새로 이제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단 시약 자체가 이제 PCR 카세트로 저희가 이제 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법으로 저희가 해서 바뀌는 바람에 시약 자체가 좀 고가이고 또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돼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설명자로 46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올해는 빠진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거의 지금 한 3-4% 정도 다 접종을 했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있는 소량 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홍보를 해서 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대전시에 조례하고 요번에 이제 바뀌면서 대전시에서 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거기에 이제 대전시 사업 내용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전시에서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금 재고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은 하고 이제 그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폭을 좀 조례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었는데 대전시에서 사업 내용이 좀 오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다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정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한 3,500명 정도 네. 하셨었는데 네, 그래 90% 넘게 접종을 하셨으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접종을 받으신 거네 혜택을. 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받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9페이지 건강증진 행정 운영하고 일반 수용비 관련돼서 이게 이제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2024년도 3월에 개소를 하신 거죠? 건강증진센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건지소가 업무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곳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까 이런 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질병은 진료보다는 예방이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좀 건강을 증진하자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이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24년도에 사실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이제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과에서 운영을 좀 23년도에 이제 진행을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관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3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준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24년도에 이제 응모에 이제 되어서 내년 25년도에 이제 시설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에 한 17개 정도의 어떤 기구들 네. 진료 장비들이 이제 지난해 한 1,800만 원 네. 세워가지고 네.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럼 센터 확충을 하면서 네.
이사비하고 장비 보관, 이전 설치 비용 이런 네네네. 것들 공사 비용까지 태우셨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은 센터는 일단 스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저희들이 그 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사 이전에 할 수 있는 그 상반기에 만약에 그 내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공사 기간 내에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뭐 제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해서 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그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완전한 개소까지 기간이 거의 지금 3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거의 운영이 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뭐 실제로 뭐 공사 기간은 이제 뭐 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견적을 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려면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적 구성, 그 다음에 이런 또 사업 내용들을 하려면 이제 뭐 공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가 이제 그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차상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까지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증진센터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 동안만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바꿀 그러니까 이 예정입니다. 기간이 행정 절차 포함한 기간이라고. 예, 전 기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17쪽의 치매 안심센터 일반 수용비 관련해서 네. 2025년도 이제 사업비가 인건비는 어쨌든 뭐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좀 감액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이제 치매 안심센터 자체가 이제는 통합 그 사업 내용에서 저희 빠져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일단 감액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안심센터 사업이 통으로 와서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25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네. 딱 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든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또 의원님께서 또 신경 써주셔서 11월 달에 또 인지 교구 물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받은 인지 교구 프로그램 그 활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안심센터 인력들이 작업 치료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좀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그리고 또 제가에 계신 이제 앞으로 75세 이상 그 치매 어르신들 뭐 이런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발휘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요번에 운용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요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예산상에,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집행을 아주 잘 하셔서 네네. 좋은 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저께 보니까. 네, 저희들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또 그 담당 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17개 동에 있는 또 복지 그 간호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같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장려상 받고 포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홍보비가 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또 좀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 내용에 알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또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그 말씀하신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치매, 요 관련들이 이제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돌봄 그 큰 틀 안에 같이 이 움직여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본 의원이 이제 파악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이 본청에 있는 복지정책과라든가 동하고의 어떤 그 네트워크라든가 관계가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는 건지, 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대로 일을 추진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동은 동대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같은 사업인데 그 각계 부서가 이제 나눠져서 있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서 또 생기는 그 사각지대도 분명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려하시는 그런 바는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통합 돌봄 팀 자체가 복지 정책과의 큰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는 이제 의료 돌봄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을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또 각 그 부서 간의 또 워킹 그룹이라든가 또 이런 정보 서로 교환 또 서로 간의 사업 내용 또 이 서로 간에 이제 교제를 통해서 잘 또 내년도에는 서로 연합해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하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이 기구 자체가, 그 협의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관에 같이 연결된 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그 협의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좀 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합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일반 용역비 사업명세서 669쪽 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주간 소득이 3억 1,945만 6천 원이죠. 네. 2024년도 이제 이게 집행 시기가 4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24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좀 남았나요? 지금 24년도에는 저희가 보험료 정산 잔액 800만 원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소진을 한 다 걸로 소진하셨네요? 예, 당초 목표 계획에 거의 달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일에 하는데 50만 3천 한 800원 정도가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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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1년에 25에 이 5개 업체라고 그러면은 업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업체 5개소라고 얘기해놨는데 네, 주간에는 이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5 업체를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전자 입찰로 그 나라 장터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5개 업체를 네, 네, 주간은 한 개 업체당 따로따로 이렇게
입찰을 보나요? 아니요, 거기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순번으로 이렇게 5개 권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하나요? 네, 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주로 하나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뭐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뭐 그래서 쉼터라든가 이제 저희 야구배 집 뭐 이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목욕탕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뭐 이런 예.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3억 1,900여만 원을 이제 5개 이제 업체가 놀아서 하는데 한 개 업체당 예산이 그렇게 보니까 한 6,300만 원꼴 들어가나요? 근데 실제 이제 낙찰을 하면 한 집행 금액이 이제 한 5천에서 5천 한 2,300 정도. 예, 그렇고 또 야간에는 또 2군데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2군데 해서 실제로 주간 5군데, 야간 2군데 이렇게 해서 7개가 지금 저희들이 방역으로는 민간 방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 뭐 진행돼 있는 것은 보험료, 네, 맞습니다. 노임, 단가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하는 그런 인력들을 그쪽에서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같은 669쪽에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그것 좀 볼게요. 네. 17,000원을 증액시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증액시킨 거니까 유류비 네, 맞습니다.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이제 증액을 됐는데 이 24년도 23년도에는 이제 거의 소모가 됐어요. 네. 됐는데 24년도는 좀 어떤가요? 24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소모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23년도하고 24년도가 좀 다른 점이 기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계절 방역을 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수도 좀 늘고요. 한 10여일 정도가 24년도에 저희가 4월 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네, 24년도 네, 이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네. 이제 입찰을 언제 보죠? 대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예산 통과되면 작업을 해서 거의 한 2월에서 한 3월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예. 네. 보시죠. 네. 방역약품에 대해서 네. 방역약품만 네. 그 견적 들은 거 좀 한번 보안의원한테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678페이지 좀 볼게요. 이것은 예방접종 진료의사 이제 인부죠? 네, 맞습니다. 이 순수한 이 굽인가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하반기에 올해 이제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네. 저희들이 그 상반기 정도에는 일단 근로자 기간제로 저희들이 좀 다른 타구하고 동일한 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일단은 모셔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좀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680쪽 좀 볼게요. 보건소 시설 관리. 네. 요거는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보건소 시설 관리 항목으로 이제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하고 뭐 기타 피복비라든가 관리 용역비인데요. 이제 그 폐기물 위탁 저희들이 이제 진료실 나오는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그런 필터 청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일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인들 위생복 그리고 청사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요 24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네, 예, 요게 이제 요번에 그 회계 운영상 목이 좀 달라져서 저희들이 요 항목으로 편성이 회계 운영상 예, 다른데 예, 퍼져 있던 것을 요 예. 항목으로 이렇게 시설 그 관리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목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역약품 견적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4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접종실 이제 운영인데 작년 대비 이제 감액되신 이유가 아까 이제 네. 한번 살펴주셨듯이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께서 살펴주셨듯이 대상포진 관련자 네. 예방 접종 백신비가 이제 줄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네. 24년도 거를 찾아봤을 때는 88,000원씩 1,7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93에서 94%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 1,700의 93%신가요? 아니면 네, 3,500명?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전체 인원이 3,500 명이고 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요번 해에 이제 50%에서 1,700명에서 그 중에서 하신 거죠? 예, 아까 소장님께서 네, 네, 네. 3,500명이 예. 예,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에 저희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네. 여쭤보는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면 아직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올리시지는 못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시에서는 저희 중구가 한 3억 6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 정도씩 서로 이제 매칭을 하시는 그 구조시겠죠. 네, 그런 그럼 것 이제 같습니다. 1,700명 정도 줄면 그만큼 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좀 줄기는 하겠네요. 네,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 백신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 보니까 뭐 생백신하고 불활성화 백신? 네, 400씩. 예,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접종해 주시는 백신이 어떤 거? 1회로 맞는 생백신 접종. 1회로? 예.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기간이 좀 짧네요. 네, 아무래도 5년에서 한 10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접종을 하시러 오시는 대상자분에서 보니까 네. 이제 불활성화 백신은 훨씬 유지 기간도 길고 감염률도 훨씬 줄더라고요. 90% 네, 이상. 맞습니다. 이거를 백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지금 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요구하시거나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분류가 네, 잘 안 네, 되시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본의원도 찾아봐서 알았던 네, 거지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요구는 하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상그릭스라고 해가지고 예, 싱글 예, 뭐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요구하시거나 이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팀 안에서 지금 그게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을 해야 네, 되고 비용도 1회당 한 25에서 30만 원 예. 정도 고가의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은 좀 팀 안에서 좀 논의도 좀 해야 되고 예, 예. 대전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평가를 좀 통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이제 있습니다. 혹시나 이왕이면 이분들이 예방이 확실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뭐 50에서 70%의 확률보다는 90% 이상의 확률이 네, 훨씬 나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구예산으로 해서 한 1,700분 정도가 이미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산 절감 면에서도 훨씬 조금 낮은 상황이고 또 만약에 시에서 추진을 안 했으면 그대로 또 이제 추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비슷한 비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간으로 보고 전염률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활성 이 부분 백신이 훨씬 좀 나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자부담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말씀을 네, 하시겠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 우리가 일정액을 만약에 사백신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최소한도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맞으신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그런 때문에 부분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또 그분들에게 네, 네. 무리 없이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것이 예, 예. 평가 검토가 네,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일단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들도 많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의약품이 점점 이제 발달하면 네, 거기에 맞습니다. 맞춰가는 것도 네.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네.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에 보니까 이제 추경 때 저희 이제 100일에 관련된 게 좀 네, 문제가 네, 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추경 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원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지원에 대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금액 면에서 저희가 좀 절감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100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저출생이 지금 시대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그 이제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고려하셔서 같이 좀 예, 네. 접종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3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예, 지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감사하게 공모전에서 예, 되셔가지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지원센터를 새로 이제 건립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네. 해서 이제 센터를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의 이제 뭐 안내는 충분히 기간 동안 해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잘 저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 센터를 설치하시려고 이제 공모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어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미리라도 이제 하시고 하셨었는데 가장 소장님께서 느끼셨던 그 필요성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노인 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돼서 한 23% 거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구 군 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은 한 5만 명 정도 이상 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인 하면 65세 이상 그룹만 단순하게 저희가 그룹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65세에서 한 74세까지 그다음에 75세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따져보니까 75세 이상인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75세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쇠라든가 이제 근력 약화 그다음에 지병의 이제 어떤 이 합병증 발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치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부분을 좀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고 있더라도 질병 관리를 통해서 더 중독한 상태나 중한 질환으로 또 재가에 계셔가지고 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번에 한번 새롭게 런칭을 해서 요걸 잘 운영을 해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 요런 센터 모형들을 좀 이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돌봄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 특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삶을 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욕구는 이제 건강한 삶을 많이 이제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입구에 보면 현판이나 이제 안내 표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뭐 리모델링하고 또 하면 그때 이제 개소식 통해서 그 전반적으로 부분도- 홍보를 잘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시야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예, 네, 이런 알겠습니다. 큰 현판이랑 이제 안내문 같은 경우도 이제 하실 때 리모델링 하실 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조례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증진센터가 사실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지명을 쓸 수가 없어서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예, 이제 정비를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명을 쓰고 홍보하고 네, 또 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공모를 23년부터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추진 같이 하실 때 늦춰지지 않도록 네, 같이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설명자료 31쪽 산문서에서 118쪽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은 직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출입 관리 게이트 설치로 민원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023년 6월 뉴스 TNT 기사를 보면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의 사례를 보면 과도한 출입 통제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방역을 근거로 시행한 통제면서 왜 아직까지도 복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 세금으로 지은 청사에 시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성구청은 지금 게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저 시에도 있다 왔지만 거기는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원이 아니면은 그 카드 IC 카드를 대야지 이제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예산에 올린 대로 이렇게 저기 승인을 해준다 하면은 현재 1층에 그 민원봉사과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가 있어서 그 관련되는 민원인들은 다 1층에서 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로 이제 민원 보러 오시는 분은 또 1층에 이제 민원 접견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이제 민원을 하러 오시면은 해당되는 부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 민원을 응대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또 2층에 있는 이제 저기 회의실 같은 데 참석한다든지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내려와서 그쪽에서 게이트를 통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려되는 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제 각각 사무실을 이제 어떤 제한 없이 이제 통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서 같은 경우가 분실될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또 팔러 다니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노조에서 이제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뭐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그런 게이트가 생긴다고 하면은 예.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네. 지금 우리 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게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따로 지금 접견을 하고 있잖아요. 위에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없다고 하면은 그걸 해도 이해가 되지만 민원실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게이트 하는 목적은 이제 위에 밑에 계신 일반 저기 층별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이제 그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현재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보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을 고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자로 52쪽, 사업명세서 120쪽 좀 보겠습니다. 네. 공무원 교육 훈련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훈련비 중 혁신 현장 탐방 사업은 올해 부서 여비로 진행한 희망 배움 버스를 본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희망 배움 버스라는 이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어떤 안건 주제를 가지고 뭐 자치분권 분야, 또 초고령 사회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야, 또 조시 재생 원노심 관련해서 해당되는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간에는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물론 이제 각각 파트별로 이제 개개인이 이제 부서별로 이제 다녀오긴 했지만 그런 과제들을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팀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 당일치기 또 내지는 뭐 최근에는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그동안 비용은 이제 그 해당되는 담당 부문이 출장할 경우에 뽑을 수 있는 그 여비로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이제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그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효율적으로 보다 어떤 주제나 대상 기관 같은 거 섭외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역량강화 교육내 워크숍을 매월 1회씩 하는 거는 좀 잦지 않나요? 주제가 여러 가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시 어디 시다 이런 경우에
거기 잘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묶어서 이제 차라리 함께 뭐 분기별이나 2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직원들이 갔다 와서 현지 뭐 견학을 한다든지 또 외지에 가서 좋은 거를 도입시킨다든지 그런 게 낫지. 이거 지금 관련 기사도 봐봐요. 여기 직원분들하고 이 청장님하고 뭐 야외 갔다고 굳이 그 선제직 견학 갔다고 보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거기 네.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보다 잘 되는 데기 때문에 가서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PPT로 이제 그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도 직접 봄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 된 것들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와서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향후 우리 구 행정에다가 접목시키려고 이런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타 지에 가서 뭐 벤치마킹하고 좋은 활용을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매월 일에 하는 것보다는 뭐 2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을 들어보면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 사업명세서 118쪽 좀 볼게요. 구정 홍보용 현수막 5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자치분권가로 예. 이제 500만 원이 자치분권가로 옮긴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치분권 어디 쪽으로 예산이 옮겼죠? 자치분과 과목은 201에 01이고 네? 201에 01 과목이고요. 네. 그 이제 지난번에 조직 개편으로 해서 행정 지원과하고 자치분권과로 이제 분과가 되면서 그 예산을 이제 자치분권과로 이제 편성한 내용입니다. 청사 내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청사내는 뭐 부서별로 이제 있으면은 부서에서 각각 부서에서 합니다. 여기 예, 들어오는 우리 청사 예. 상단에 붙인 거는 어느 부서? 그거는 이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예, 예. 이게 구정 홍보용 현수막입니까? 그게? 구정 홍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의미를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니 우리가 예, 구정 홍보하면은 우리 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 이제 또 우리 또 뭐 이제 어느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참 좋은 사업을 따내서 시상금을 받았다. 또 어떠한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런 걸 그래야지 그게 구정 홍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생각하는 거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적절하게 뭐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출한 거라는. 그거 현수막 비용 얼마 들었어요?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 1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2025년도 예산에 100만 원. 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그런 현수막을 100만 원 주고 하나 걸어요. 그러면 이제 구정 홍보용 현수막 비용이 없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한 장이잖아요, 한 장. 2장입니다. 밑에 상단 상단하고 밑에 2개. 밑에 예, 예. 2장이죠. 예. 그럼 한 번에 1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다 붙여놨어요.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 내 예산은 이제 홍보용 현수막 비용은 없는 거예요. 만약 2025년도를 예를 들자면은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가 지금 중국의 원도심에 공실은많이 생기고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더 유입시켜서 인구 정책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인데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끌어들여서 우리 중구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입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현수막, 정책적인 현수막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현수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는 이제 뭐 생각이 나름인데 뭐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많은 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관공서예요. 개인 회사 사옥이 아니에요. 정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수막을 또 개첩시켜서 아니 용기 있게 이런 현수막을 걸으라고 지시가 내려면은 안 됩니다. 우리 과감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청에 좋은 현수막이 걸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중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예산 시에 그 직장 어린이집 총정원하고 현정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75페이지 설명 자료 보시면 지금 보육인원 정원 23명인데 총정원을 말씀하시는 부분 맞으시죠? 예. 예, 근데 지금 찾아보셨겠지만 총정원은 23명이 아니죠.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한가족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제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 정원은 33명이 맞고 예. 지난번에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고 이제 저희가 이제 22년도 10월 7일 날 그 교육교사 한 분이 이제 그 사직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화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형태보다는 그 학급 형태를 이제 그 혼합반으로 편성해서 교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대 보육 가능인 정원을 23명인데 네, 그렇게 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예. 오히려 교사 지금 현 교사 대비 가능한 아동수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예. 정원이라는 말은 전체 총정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정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정원이 33명이 맞습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지금 교사분들이 지금 24호봉, 22호봉, 19호봉, 15호봉 그래서 4분 올려주셨어요. 예, 찾으셨죠? 예. 산출 내역 보시면 24호봉, 22호봉, 19호봉, 15호봉 해서 교사는 담임교사를 4명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이제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교직원 수 7명 중에 원장 1분, 그다음에 보육교사 5명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시간제 보육교사까지 다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 지금 산출 내역으로 보면 이 보육교사하고 정원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서요. 예. 시간 연장반 전담교사는 그 국시 보조금으로 이제 그렇죠. 여성아동가에서 이렇게 80%를 예, 지원해 예. 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산출에 대한 내역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속하는 거면 보육교사를 4명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원 수의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상률은 당연히 호봉수에 맞춰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면 아예 이제 표기하실 때 보육교사가 그냥 지금 기타직 보수를 해서 여기 이제 보수에 올라가시는 직원을 예, 지금 예. 산출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그렇게 예. 해주시고 한 예, 분에 예. 대한 내역을 따로 표기를 해주시든지 예, 예, 아니면 예, 뺐다가 그분은 어차피 예, 예. 국시비를 보조가 맞습니다. 되시는 예.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성 아동과에서 따로 지원을 받으시는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예. 표기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정 홍보용 현수막 10월 11월까지 예. 집행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그거는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그 위인 걸로 저기 드리도록 의장님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 좀 갖고 와봐요.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수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예, 자료 준비하려고 수고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집행 내역을 보면은 9월 12일까지만 집행하고 안 했습니다. 그죠? 예. 네. 예. 10월 달도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11월 달도 없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개첩한 그 현수막은 아직 결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아직 안 됐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중구청사에는 이것이 이 건물이 개인 건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좀 발전적인 우리 구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 이런 걸 앞으로는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장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 확인하시고 제출하신 거죠? 예. 예? 예.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 현수막은 누가 붙였어요? 10월 24 이태원 참사.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감옥 아닌데나 어디서 나가는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문에 붙였는데 예. 최상병, 세월호, 이태원 같은 맥락에서 붙였는데 그것만 다른 부서에서 붙였어요? 예? 지금 그러고 보통 지금 12월 5일 날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80만 원짜리 지급 결의를 언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통상적인 게 맞아요, 그게? 집결의가? 그거 이제 철거할 때 저기 철거 포함할 때 계약을 하고 개척을 하면은 지급을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거 다 철거하고 나서 지급하신 거예요? 지급 날짜가? 이 현수막 전부 다? 뭐 간단한 부분들은 그냥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괜찮아요. 지금 예, 그게 예.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예. 지금 그럼 내년 1월까지 지급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이태원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 이 과목에서 없어서 한번 그거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원과나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지만 지난해 혹시 우리 구정질문한 거 기억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구정질문 나온 거? 현수막 글씨를 빨간색으로 했다고 정치 논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수막 띄라고. 물론 시국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수록 더 좀 안정적이고 서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구가 물론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시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그 몇 차례 그 구청장님도 그렇고 정책보좌관도 그렇고 개긴 SNS 계정이니까 그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게 그 계정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자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지금 계신 뭐 구청 공직자분들이나 또 뭐 기관지 근로자분들 환경관리요원분들 계시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나 이 지금 시기에서는 좀 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인사 재판 결과 나오니까 보좌관이 출근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는데 그 축하의 의미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구청 공무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재차 좀 강조를 하시고 또 철저히를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이거 주신 집행 내역에 똑같이 설명절하고 추석멸절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떤 걸 여기 주신 내역서 집행 내역. 예. 24년 설명절 현수막, 24년 추석명절 현수막. 금액이 100만 원 이상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사이즈신가요? 이거는 한번 한번 내역서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소수라든지 또 사이즈 같은 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이런 것들 자세하게 품위서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관공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개척된 데는 비슷비슷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설치 업체를 이왕이면 저렴한 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맞는 지금 설치 업체가 계속 한 곳으로 주시는 이것도 충분히 의문 대상입니다. 주변에서도 다른 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